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아, 네, 네.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각자 이제 그 명패나 각자 뽑아보고 싶은 거를 모델링 이제 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들 해 오셨나요? 해 오신 분들은 혹시 화면 공유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모델링 한 거 화면 공유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오셨나요? 한번 화면 공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직 준비하고 계시나 보군요. 해오신 분 없나요? 해오신 분? 이게 왜냐면은 모델링 한 게 있어야 그 다음 거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은 음, 음, 일단 그러면은 해오신 분 있으시면 해오신 분은 그 모델로 진행을 하고요. 해오신 분이 없으시면은 어 간단하게 뭐 네모난 모델이라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PDF를 공유하면서 제가 보내드린 PDF는 다 보셨나요? PDF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할게요. 네. 요거 PDF 보이시죠? PDF 다 준비하셨나요? 네. PDF 이제 앞에는 이전에 했던 거고, 네, 이전에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한 거니까. 간단하게 퓨전 36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여기 가운데가 작업 공간이 되겠고, 여기서 모델을 만드는 거고, 왼쪽에는 그 작업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 이제 3D 모델 혹은 2D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모여있는 툴바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서 시점 변경을 하고 가장 아래는 타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D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기본적으로는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3D 모델을 만들고 뭐 변형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변형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우스 조작법이라 해가지고 줌, 오빗, 핏 해가지고 이제 3D 모델들을 예를 들면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서 마우스랑 이런 마우스 이제 오른쪽 클릭 아니면 휠 클릭 아니면 휠 움직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점 변경이나 회전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최근에 리뉴얼된 그 퓨전 360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추가된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3D 프린팅 작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번 시간에 저희가 3D 모델링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저번 시간 이제 이거 룩을 만들어 봤는데요.
룩을 3D 모델링을 했으면 이걸 뽑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요, 실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3D 모델링한 거를 STL이라는 파일로 추출을 해야 돼요. 이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3D 모델링 네. 여기 요거 3D 모델링 얘는 사실 모델링 툴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쓴 거는 요 퓨전 360을 썼는데 퓨전 360 말고도 뭐 구글의 스케치업 아니면 뭐 3ds max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툴들로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하기 위해서는 STL이라는 파일로 추출을 해야 돼요. STL. 네. 그래서 STL 파일로 추출을 한 다음에는 사용하는 프린터에 따라서 전용 프로그램이 아마 존재를 할 텐데 그 전용 프로그램에서 이 STL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서 출력 준비를 하게 하고 출력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 STL 파일을 가지고 다시 G코드 파일로 생성을 해야 돼요. 이 G코드 파일은 그 3D 프린터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파일인데요. 이 3D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에서 G코드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런 색이나 이런 재질 같은 것도 사실 반영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얘는 그냥 표현하기 위한 색이나 재질들이고 세팅을 이제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 건 대부분 요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저희가 이번에 쓸 거는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건데 이 그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하는 게 어떤 게 있냐? 재질은 이제 ABS도 있고요. ABS랑 PLA가 있고요. PLA. ABS는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 PLA는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인데요. 이게 식물성 수지라 해가지고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TPU라는 재질도 있어요. TPU. TPU도 플라스틱 계열인데 TPU는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이에요. 잠깐 여기서 유튜브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어, 네. 여기 이제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PLA로 뽑은 거고요. 오른쪽은 ABS로 뽑은 거예요. 화질이 더 안 올라가는데 잘 보게 되면은 PLA는 조금 약간 결이 이렇게 쭉쭉쭉 나 있죠. 결이 이렇게 결이 나 있는데 ABS는 그에 비해서 되게 매끈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뽑는 이제 그 모양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 재질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LA는 강도가 세요. 강도는 PLA가 셉니다. 얘는 살짝 물은 플라스틱이고요. 얘는 살짝 물은 플라스틱이고 네. 네, 얘는 살짝 물은 플라스틱이고 얘는 조금 진짜 단단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힘을 줬을 때 얘는 쪼개지고요. 얘는 쪼개지고요. 얘는 부서진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서짐. 네. 그리고 마감 이제 외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얘는 결이 져 있고 얘는 매끈하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완성도라든가 그런 건 좀 좋아요. 그 대신 얘 보면은 여기 밑바닥이 요렇게 살짝 휘어 있죠. 얘는 근데 이렇게 똑 일자잖아요. 얘는 살짝 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는 수축이 조금 있어요. 수축. 이제 프린터의 기본 원리가 얘 길다란 줄 같은 거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는 거잖아요. 좀 보여드리면은 요런 이제 얘가 이제 필라멘트들인데 얘를 녹여서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녹였을 때 엄청 고온이다가 얘가 굳으면 식잖아요. 그래서 식었을 때 얘는 수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부를 많이 채우거나 아니면 넓은 면을 바닥에 닿게 한다 그러면은 열 수축 때문에 이렇게 휘게 돼요.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살짝 휘는데 바닥면이 특히 심해서 바닥면이 이렇게 휘게 되는데 PLA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가공을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ABS 같은 경우는 후가공이 쉽고요. 후처리. 마감 뭐 사포로 다듬는다거나 그런 후처리가 쉽고요. PLA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고요. 이제 TPU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한 재질인데 TPU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TPU가 이거 핸드폰 케이스 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약간 TPU 재질이 약간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인데 얘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질 및 프린팅 옵션, 프린팅 속도나 아니면은 뭐 내부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 안에가 꽉 차잖아요. 근데 실제로 뽑을 때는 안을 꽉 채우지 않고 약간 벌집 문양처럼 그 약간 격자 무늬로 해 가지고 필라멘트를 좀 절약을 해요. 요가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얼마만큼 채울 건지 이런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 줘야 되고요. 설정을 했으면 얘를 이제 G코드로 생성을 해서 이제 원래는 얘랑 뭐 컴퓨터에서 바로 뽑을 수도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G코드 파일을 가지고 USB에 옮겨서 여기가 이제 실제 프린터의 여기가 USB 단자인데요. 여기다가 USB를 꽂아서 출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3D 모델링과 STL 파일로 추출하는 경우에서는 저희는 이제 퓨전 360을 했으니까 저희 경우에는 퓨전 360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 다른 모델링 툴에서는 다른 모델링 툴에서 STL 파일 추출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STL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G코드 생성은 그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출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제로 그 STL 파일 추출과 G코드 생성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퓨전 360을 먼저 켜주시고요. 그 각자 뽑아보고 싶은 그런 거를 모델링 해오셨을 거잖아요. 근데 안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뭐 안 해오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네모 상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박스로 해가지고 대충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게 그 크기를 조금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보통 3D 프린터에서 최고로 뽑을 수 있는 사이즈는 20cm, 20cm, 20cm예요. 20, 20, 20. 가로 세로 높이가 20cm, 20cm, 20cm.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 크기를 넘게 되면 모델링에서 잘라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안 넘게끔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0, 10, 10에 그 정육면체 해줄게요. 100mm, 100mm 해주고 익스트루드 100mm. 네, 이렇게 네모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안 해오신 분들은 네모 상자 만들어 주시고 해오신 분들은 자기가 뽑을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바디즈를 보면은 바디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디즈를 보면 바디가 생기는데요. 이게 여러 개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우 잘 설계를 했다면 보통 하나, 결합된 이제 형태가 아니라면 하나로만 돼 있을 건데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여기 파일에 가서 그 3D 프린터라는 아예 메뉴가 있어요. 익스포트 말고 3D 프린트라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요걸 눌러주세요.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얘는 뭐냐? 처음에 셀렉션 뭐냐? 출력할 몸을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출력할 몸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선택이 됐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리빗 메쉬 이거는 굳이 의미 없는 거고요. 리파인먼트는 미디움, 하드, 로우, 커스텀이 있는데요. 네, 어
그냥 미디움으로 하면은 가장 잘 나와요. 이게 약간 재질 특성에 따라서 내부를 많이 채우면 이게 형태가 뭉개진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번 뽑아 보시고 이제 쪼끔 개인 취향이나 사용도에 맞게끔 이제 요거를 조절하시면 되고, 기본 세팅은 미디움이니까 미디움으로 냅두시면 되고요. 크게 막 퀄리티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옵션은 아니에요. 강도나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아웃풋에서 쪼끔 중요한 게 Send to 3D Printing Utility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데 저희는 여기 있는 걸 안 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해 주시면 OK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OK를 눌러 주시고요. OK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STL, 네, STL 요렇게 나오죠. 잠시만요. 네, 여기 STL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장할 때 이름은 그 영어로 해 주셔야 돼요. 영어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름만 여기 아마 ROK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해 줄게요. STL 파일 확장자죠. STL 파일 저장 해 주시면 아까 그 폴더로 가 볼게요. 폴더로 가면 요게 STL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근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얘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 굳이 뭐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 프린터 전용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을까요? 네, 안 되신 분 있으면 지금 채팅으로 말을 해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돼야, 네, 여기까지 돼야 이제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되셨죠? 다 되셨으면은 요 큐빅 크리에이터를 실행을 해 줄게요. 네, 요렇게 실행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게 처음 설치한 다음에 처음 실행하셨으면 프린터 선택하는 창이 나올 텐데요. 그거는 이 3DP 310F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학교에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3DP 310F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열기해서 아까 그 STL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열기해서 아까 그 STL 파일, 네, 불러와 주시면 요렇게 생기죠. 요렇게 생기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레이아웃을 설명을 해 드리면, 네, 요기 요렇게 요 공간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정육면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출력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출력 공간이어서 무조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여기 그 모델링 툴로 돌아가셔서 분할을 해 주셔야 돼요, 분할을. 그냥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얘가 누워 있죠.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모델 리스트랑 모델 정보, 그리고 모델 위치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어떻게 뽑을 건지를 구상을 해야 돼요, 먼저. 근데 보통 그 프린터를 이제 잠깐 보여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리면,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프린터는 아랫면에서 위로 뽑아요, 무조건. 보여 드리면은 쪼끔 느린데 요렇게 뽑죠. 그다음에 쭉 중간쯤 가 볼게요. 중간쯤 가서도 여기서 요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해 가지고 쭉 가 가지고 계속 한 줄, 한 줄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 줄, 한 줄 뽑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밑에부터 위로 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배치를 쪼끔 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뽑으면은 지금 얘는 이제 퓨전이랑 쪼끔 그 조작면이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뷰가 회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휠 키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쉬프트는 안 써도 돼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얘가 밑에 면부터 뽑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 밑에가 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줄이 쭉 지나가는데 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살짝 떠서 이게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뽑을 때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서포터라는 게 붙어요. 밑에 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요게 뭐냐면은 이게 서포터라고 얘가 이제 여기를 이제 뽑을 때 얘가 이제 바닥면이면 얘가 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얘 받쳐주는 구조물 같은 걸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얘 다 출력하고 나면 얘는 떼서 버리게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이 서포터가 많을수록 출력물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약간 불안하잖아요. 요렇게 뽑는 게 조금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룩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냥 이렇게 90 도로 요거 누워 있는 거를 이렇게 90 도로 세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 보시면 X, Y, Z로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빨강 색깔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90도 딱 돌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뽑는 게 누가 봐도 약간 이상적인 그런 거죠. 사실 여기 위에 머리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제 생각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뽑아도 좀 괜찮겠죠? 오히려 뒤집어서 뽑는 게 조금 안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얘를 여기서 180 180도를 해주면 오히려 이렇게 뽑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아닌가?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퍼져가니까 실제로 얘가 보면은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가운데가 좀 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여러 번 뽑아 보시면서 조금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정적일 것 같은 걸로 뽑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에 모델 변환 쪽 보시면은 여기 회전이 있잖아요. 회전이 살짝 중요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90도 단위로. 그러니까 얘가 딱 앉혀져 있는, 그러니까 딱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얘가 만약에 89도다. 얘 만약 89도로 돼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보여요. 바닥에서 보면 여기만 붙어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겉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흔한 실수인데 이렇게 뽑아버리면은 이 출력물 자체가 그냥 실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건 뽑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뽑는 것도 돈이 드는데 또 돈 날리면 좀 그렇잖아요. 뭐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여기 회전 부분이 꼭 중요하니까 회전은 무조건 바닥에 붙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 바닥면 붙이기는 뭐냐면은 사실 얘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닥에 붙여주는 옵션인데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옵션이 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붙인 다음에 바닥을 보시면은 여기 빨간 면으로 이 바닥 붙은 면인데 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프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여러 개 뽑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C 해가 그냥 컨트롤 V 하면 돼요.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배치도 여기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네, 간단하죠,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린팅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를 프린팅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 아까 뭐가 있었죠? PDF 보시면은 네. 네,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재질 및 프린팅 옵션 설정을 해줘야 됐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출력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출력 옵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상세 옵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 옵션으로 뽑는 게 가장 잘 뽑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옵션으로 뽑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속도, 일반 고속, 뭐 고품질, 일반 품질, 일반 밀도, 고밀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뽑아 보시면서 얘가 어디에 쓸 건지에 생각을 하면서 옵션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속도에 고품질, 일반 밀도 하면은 좀 잘 나옵니다. 근데 나는 조금 고강도를 가지는 강도가 좀 높은 물건을 뽑아야 된다 하면 고밀도로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한번 좀 빠르게 샘플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고속의 일반 품질로 하시면 조금 빨리 뽑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속도, 고품질, 일반 밀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필라멘트 이게 또 중요한데 필라멘트 여기 보시면은 ABS, A100, ABS, PCP, TG, PLA 이렇게 엄청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뽑으러 가는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리지 팩토리라고 컴공 건물 이제 4층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는 이 ABS A100 말고 ABS와 PLA, 그냥 PLA와 TPU 이렇게 세 가지만 뽑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 원하는 재질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ABS로 뽑으면 좀 가장 깔끔하게 잘 뽑히고요. 아니면 나는 얘가 좀 말랑말랑한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TPU로 뽑으면 되고요. PLA 같은 경우는 좀 선호를 안 하는 게 일단 후가공이 너무 힘들고요. 그다음에 잘 쪼개지기 때문에 한 줄씩 한 줄씩 잘 떨어져 나와요, 애가. 그래서 조금 저는 선호를 안 하고 ABS 아니면 TPU로만 뽑는 편입니다. 그리고 TPU가 조금 단가가 비싸요. ABS가 가장 싸고. 그래서 이번에는 ABS로 세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세팅이 되셨으면 여기서 OK를 누르고요. 그다음 단계가 뭐죠? 그다음 단계는 G코드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G코드 파일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여기서 출력 준비를 눌러주세요. 출력 준비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제 슬라이싱 뭐 하는데요. 슬라이싱은 뭐냐면은 프린터가 이제 한 단 한 단 이제 층층층층 쌓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모델을 잘게 쪼갠다 해가지고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툴 그냥 명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얘가 좀 모델이 많아서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생성이 됐죠. 근데 아까랑 조금 뭔가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회색깔이 뭐냐? 바로 서포터예요, 서포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제가 이 머리가 조금 여기 몸에서 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서포터가 붙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자동으로 붙은 겁니다. 저희는 설정을 안 해줘도 얘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바닥면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면 보이시죠 이거? 얘도 뭐냐? 얘도 서포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물은 요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프린터 뽑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요 서포터 어 네. 요거 서포터 손으로 다 떼줘야 되고요. 요거 회색깔 있죠? 회색깔도 서포터니까 회색깔 요것도 다 떼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뽑히니까 그런 이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배치를 하면은 조금 번거로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서포터가 많이 붙을수록 그 서포터가 붙으면은 조금 어 출력물의 표면이라든지 품질이 조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서포터가 안 붙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배치나 설계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 그 모델 정보 보시면 여기 온도 보시면 ABS 이게 재질이고요. 익스트루더는 그 실제로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오는 부분의 온도. 녹아서 나오는 부분 온도는 240 도고요. 베드 여기가 다 베드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드인데 얘도 115 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출력 예상 시간 요 이게 9 시간 39 분입니다. 9분 39 초면 좋겠지만 무려 9 시간 39 분이에요. 요거 룩 9개 뽑는데 9 시간 39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개당 한 1 시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어 총 만약에 뭐 출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에 뽑고 뽑는 걸 걸고 다음 날에 찾아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출력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재료 소비량은 이거는 이제 필라멘트 길이고요. 얘는 그람수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맨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뽑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가 맨 처음 단 이렇게 나와 보면은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프린터 이게 익스트루더 그 플라스틱 녹인 게 나오는 길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뽑힌다는 걸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프린터도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해요. 조금 빨리 넘겨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서포터를 채우고요. 서포터 한 단 채우고 다음 단 넘어가서 또 서포터 채우고 또 다음 단 넘어가서 또 서부터 채우고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가 이제 네, 살짝 모아졌다가 네 이제 목 부분이죠. 네, 목 부분인데 서포터가 같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외형 부분이 실제 이제 몸체인 거고요. 요 회색깔은 다 소프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떼어줘야 되는 그런 소프터인 거고요. 그래서 쭉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네,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리면은 이렇게 소프터랑 같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더 쭉쭉쭉 올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룩의 머리 부분 있잖아요. 룩의 머리 부분이 살짝 여기가 몸체면은 여기 살짝 떠 있기 때문에 요걸 받치기 위해서 여기부터 서포터가 올라온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룩의 머리가 생기고 요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완성이고요. 실제로 프린터가 이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보시면은 이게 재료가 67.6g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를 G코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G코드로 저장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출력이 있고 G코드 저장이 있는데요. 출력을 누르게 되면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지 않는 방법이고 G코드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파일 이명이랑 HFB 파일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실제로 G코드 파일의 확정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저장을 그냥 해 주면 되고요. 네. 저장을 해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이 거치게 되고요. 네. 조금 기다려 보면은 요렇게 G코드 save complete 해 가지고 얘를 뽑는데 한 9시간 38분 정도 걸릴 거다랑 이제 필라멘트를 뭐 25.58 미터를 쓰고 뭐 그램수로 따지면 67.68 그램을 쓸 것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실제로 이제 저희는 그 퓨전 모델링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STL 파일, 저희가 STL 파일을 뽑은 게 있죠. 그다음에 G코드 파일, HFB 파일까지 해 가지고 원래는 3 개의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는 요 HFB 파일 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DF 아까 보시면은 G코드 파일 생성을 했으니까 USB에 G코드 파일 옮겨서 이걸 프린터에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에다가 한대 에리카 네, 놀리지 팩토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첫 번째 EC 뭐 한양 AC.KR 이렇게 뜨는데요. 놀리지 팩토리 한양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놀리지 스페이스 나오고 스튜디오로 먼저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스튜디오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 배치 같은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냥 프린터만 쭉쭉쭉쭉쭉쭉 놔져 있습니다. 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쓰는 건데
여기 인포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기 놀리지 팩토리 스튜디오 여기에는 3D 프린터 말고 뭐 3D 스캐너, 뭐 레이저 커터 등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개 이런 거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예약하기를 눌러볼게요. 예약하기를 눌러보면은 이거를 이제 3D 프린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D 프린팅을 쓸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이호석 매니저 여기 메일 있죠. 메일로 그 3D 프린터 쓰고 싶은데 아직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시면 아마 교육 날짜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날짜에 맞춰서 가시면 그 간단하게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랑 뭐 재료, 재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뭐 프린팅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 주실 거고 그래서 프린터를 한 번도 안 써 보셨다. 이번에 처음이다 하시면은 미리 가서 교육을 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나 당장 내일 뽑아야 되는데 교육부터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 수 있으니까 뭐 미리 가서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출력을 하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 캡스톤 시즌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먼저 프린팅을 안 해 보신 분들은 메일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먼저 하셔야 되고요. 뭐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나중에 뭐 어떻게 예약하는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장비 예약에 눌러 보시면 네 네이버 예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약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일단은 뭐 큐비콘 3D 프린팅을 하려고 하니까 큐비콘 요거를 눌러 볼게요. 요걸 누르면은 지금 시간이 9 시랑 1시 이렇게 뜨는데요. 요게 지금 뭐 9 시에 해 가지고 뭐 9 시에 가서 1시 전에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시간이 뭐 9 시간 38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약을 한 날짜 시간에 가서 프린팅을 걸어 놓고 다음 날 찾아오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 시나 1시 둘 중에 이제 편하신 시간대에 방문하시게 되면 되고 근데 지금 25 일로 잡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늘 12 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캡스톤 때문에 다 차 있어서 그래요, 예약이. 그래서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잡혔는데 아마 다음 달 되면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캡스톤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편한 시간대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당일 가서도 뽑을 수는 있어요. 뽑을 수는 있는데 일단 캡스톤 같이 이제 몰리는 사람들이 3D 프린팅 하러 몰리는 그런 시간에는 무조건 예약을 하셔고요. 하셔야 되고요. 현장 예약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무 남 이제 몰리지 않는 때는 이제 현장 예약으로 쓸 수는 있는데 뭐 최대한 예약을 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날짜랑 시간 정했으면 다음 단계로 눌러 보면은 이렇게 이용자 구분, 뭐 이용 목적 이렇게 있는데요. 이용자 구분은 뭐 학부생 이렇게 하면 되고 이용 목적에는 뭐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재료비가 들어요. 그러니까 사용료는 안 드는데 재료비가 쪼끔씩 들기 때문에 뭐 거의 한 뭐 10 그램당 뭐 100 얼마, 100 원, 100 뭐 130 원, 160원 이런 수준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100 원이라고 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67 그램이 소모가 되니까 어 670 원인가요? 110 그램당 100 원이면은 네 뭐 670원 뭐 이렇겠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얼마 들진 않는데 그걸 이젠 받긴 받아야 되니까 뭐 수업 과제나 아니면 뭐 공모전 준비 이런 거는 그 뽑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요. 뭐 캡스톤 디자인이나 학회 활동 하면은 학회 활동은 학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캡스톤 디자인은 뭐 캡스톤비로 나가는 거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쭉쭉쭉 하고 예약하기를 누르시면은 뭐 별도로 예약 연락이 오진 않고요. 그날 예약한 시간에 가서 프린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 프린팅 어떻게 하는지. 네. 요 그림으로 한번 해 볼게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냥 메뉴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USB 포트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했다시피 G코드 파일을 USB로 옮겨서 여기에다가 USB를 꽂고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프린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말씀드렸다 요게 익스트루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필라멘트 녹인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근데 가시면 그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라서 제가 크게 막 따로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3D 프린팅 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톡이나 뭐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